안녕하세요. 배아제TV 배선생입니다. 오늘은 중고나라에서의 사기 수법과 사기당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중고나라는 중고 물품을 사는 이유도 있겠지만 싸게 사시려는 분들하고 그리고 혹은 비싸게 팔려는 분들하고의 신경전이 많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 아무래도 조율도 많이 필요하고 이 사람이 정말 믿을만한지 믿을만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그 문자나 혹은 댓글, 쪽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저의 경험과 그리고 이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저런 정보를 좀 정리해봤는데요. 끝까지 보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제 경험을 좀 말씀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중고 스마트폰을 작년쯤에 구매를 했었는데 분명 잔상이 없다라고 그 인터넷에 올리셨어요. 직접 봤었을 때도 잔상이 있어 보이진 않았고요. 물론 제 잘못이 더 큽니다. 그 잔상 테스트하는 방법이 있는데 잔상 테스트를 하지 않고 그냥 차에 바로 들어와서 그때 와서 잔상 테스트를 했는데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판매자에게 이거 다시 환불하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환불을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중고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일반인들도 있지만 일반인들이 아닌 전문 그 업자분들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 스마트폰을 전문으로 하시는 그런 분들이 판매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분이 많이 힘드실 거예요. 일반인처럼 올려놓고 좋은 폰인지 나쁜 폰인지 이거 구분조차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본인이 어느 정도의 스마트폰 어떤 것들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인터넷에 잘 나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확인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현장에서 내고해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렴하게 산 나의 물건을 비싸게 올리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뭐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 있죠. 항상 저렴하게 살려고 하는 입장이다 보니 계속 중고나라를 그 앱을 통해서 보기도 하고 카페 들어가서 보기도 하지만 그때마다 괜찮은 물건은 언제든지 이렇게 팔려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뭐 너무 저렴한 가격인 경우에는 이 작물일 수도 있습니다. 본인 물건이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보는 방법도 많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조심해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저의 경우인데요. 물건을 내놓았고 구매를 하신다고 하시는 분이 계셔서 약속 장소까지 가는 도중에 연락이 끊겼어요. 제가 약속 장소에서 한 20분 30분 정도 기다렸다가 돌아간 경우가 있었는데 그냥 구매를 안 하는 건 괜찮으니까 문자 하나 주셔서 그냥 구매 안 합니다 죄송합니다 요 정도만 해주셔도 되거든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판매자의 입장이 될 수도 있고 구매자의 입장이 될 수도 있잖아요. 서로 어느 정도의 예의는 지켜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중고나라의 경우 전 지역에서 가입을 할 수 있는 카페이기 때문에 판매자가 어떤 사람인지 판매자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디가 도용한 아이디인지 아니면 안전한 내 아이디인지를 알 수가 없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 사기에 취약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사기 유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고 물품을 클릭을 해서 보시잖아요. 이 사람이 어디서 판매하는지에 대해서 메모해 놓지 않은 분들이 근근히 있어요. 물론 급하게 글을 올리다 보면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기본 상식선으로 내가 여기 지역에 있으니까 구매자가 여기까지 와주세요 라는 간단한 코멘트 정도는 충분히 올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걸 안 올려놨다는 것 자체가 급할 수도 있지만 의심할 부분이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너무 마음에 드는 물건이 저렴한 가격이 올라왔어요. 그럼 문자로 보냅니다. 뭐뭐뭐 물건 있나요? 라고 물어봤는데 그러면 그쪽에서 문자가 오죠. 네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이 어디시죠? 혹은 너무 급하게 지역이 어디시죠? 라는 문자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사는 지역 뭐 서울입니다 라고 하면 이거는 지역 비하 발언은 아니고요. 먼 지역을 얘기하다 보니 나오는 겁니다. 뭐 대구라든지 부산이라든지 경북이라든지 뭐 그런 지역입니다 라는 식으로 문자가 오면 난감하죠. 그러면 이거 저렴한 물건인데 이거 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 여러 가지 인증을 통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안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거래가 아닌 경우에는 다소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와이프 문자랑 제 문자 두 개를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 두 개로 차라리 뭐 저는 서울인데요. 저는 뭐 예를 들어 부산인데요. 이런 식으로 문자로 보냈었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답이 오는지 테스트해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은 예를 들어 제가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혹시 직거래 지역은 어디신가요? 라고 문자를 보냈는데 예를 들어 광주입니다 라고 답변이 왔다면 광주에 진짜 지인이 있다면 지인한테 부탁을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되실 수 있습니다. 안전거리
인터넷거래 사이트 같은 경우도 사기꾼들이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뉴스에서도 나왔던 것 같고요. 저도 인터넷으로 이렇게 정보를 접해봤는데 정말 유사하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하지만 URL이 조금 다르다라는 것들도 있고 사기꾼들이 뭐 이런저런 네 그래요 그러면 뭐 거리가 많이 머니까 택배 거래는 힘드시고 1번의 경우죠. 첫 번째 경우에 아 그러세요 많이 머시군요. 그러면 안전거래를 하시죠 해서 이제 부드럽게 넘어가는 거죠. 해서 그렇게 해서 그 거래를 이제 유도하는데 이 사이트가 정말 네이버스러운 사이트 링크를 주고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아이디 비번 입력을 하면 로그인도 되고 주소 전화번호 기입하고 그리고 송금 뭐 계좌번호가 나오고 송금하고 그렇게 되면 그 판매자는 공중에 뜬 겁니다. 물건이 안 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렇게 유사한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사기를 치는 사기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래된 물건을 새 것처럼 판매하는 사기꾼도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운동화 같은 경우 처음에 샀을 때 사진을 찍어 놓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이 올려놓던 사진이나 혹은 정말 판매하는 그런 사진들을 찍어 놓고 그걸 그대로 사진을 올리는 거죠. 물건 자체는 벌써 뭐 2, 3년, 3, 4년을 써서 말도 안 되게 막 해지거나 망가진 운동화인데 그걸 가지고 일단 새 사진을 올려놓고 꼭 새 거 있냐 그런데 가격을 상당히 저렴하게 올려놓는 거죠. 그렇게 올려서 정작 물건을 받아보니 뭐 정말 쓸 수도 없는 사용할 수도 없는 그런 물건을 보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 것들도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건 되게 많이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전화번호랑 뭐 예를 들어서 뭐 홍길동 이름 써주시고 뭐 이런 각도 저런 각도에서 인증사진 보내주세요 라고 하시면 되고요. 포토샵으로 하는 사기꾼들도 있다고 합니다. 아 이런 머리나 이런 기술력으로 차라리 일을 하면 돈 많이 벌 텐데 안타까워요. 판매자, 구매자 둘 다에게 사기치는 사기꾼입니다. 양쪽 다 사기를 치는 수법인데요. 이 수법은 약간의 이 정말 타이밍도 중요한 것 같고요. 이걸 하는 사람은 정말 머리가 좋거나 혹은 정말 사기를 잘 치는 정말 뭐라 해야 될까 좀 지능화된 사기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거냐면 물론 다른 분들 유튜브나 혹은 인터넷에 나와 있는 걸 보시면 이해가 쉽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설명이 무조건 더 좋고 뭐 혹은 더 뭐 괜찮다 이런 느낌은 아닙니다. 그냥 참고 삼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착한 판매자가 글을 올리면 사기꾼이 판매자에게 연락을 직거래를 하면서 동시에 사기꾼은 판매자의 사진과 글을 도용 가짜 판매글을 올리고 착한 구매자가 글을 보고 사기꾼과 연락을 하고 착한 판매자의 계좌번호로 착한 구매자가 송금을 합니다. 착한 판매자와 직거래는 사기꾼이 가서 물건을 받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되게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참고 삼아서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착한 구매자는 물건을 받지 못하고 경찰에 신고, 계좌번호 추적 등을 통해 착한 판매자가 신고를 당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사기꾼은 물건을 받고 도망간 뒤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장 거래 시 현금을 받으시는 게 가장 좋으실 수 있습니다. 혹은 눈앞에서 보이는 데에서 그 계좌로 송금을 해주는 게 가장 좋죠. 계좌 송금 문자도 가짜로 가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번호를 바꿔서 문자 보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거를 좀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그냥 현금으로 받으시는 게 가장 안전하실 수도 있습니다. 혹은 뭐 카카오뱅크는 뭐 바로 그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시는 게 그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사기의 방법에 대해서 대략 한 4가지, 3가지를 통해서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방법이 너무 다양하고 이제 뭐 기업화되어 있는 사기꾼들도 많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직거래를 간다 하더라도 뭐 혹은 뭐 깡패 같은 사람들이 여러 명이 와서 뭐 강매를 한다거나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겠죠. 그리고 여성분들이 직거래를 나가는 경우에는 밝은 대낮에 가시거나 혹은 아버님이나 혹은 남자친구에게 부탁을 해서 같이 나가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기를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직거래로 하십시오. 직거래 시에는 위의 유의사항을 참고하셔서 거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글을 올린 게시자의 판매 글수를 확인하시고 접속수 등을 확인하셔서 지속적으로 접속 및 판매 글을 올리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그리고 글 페이지 등이 많으면 좋지만 혹시 최근에 활동을 안 하다가 갑자기 활동을 급하게 하는 것 같다면 조금 조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용했던 전화번호가 동일한지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게시글의 아이디를 누르시면 핸드폰으로는 아이디를 누르면 이 판매자가 댓글을 달았던 거 혹은 뭐 판매자의 글이나 이런 것들을 쭉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활동이 어느 정도 됐는지에 대해서 볼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판매자의 사기 정보 조회를 클릭하시면 되는데요. 중고나라에선 더 치트라는 사이트가 따로 있거든요. 이쪽에서 3개월까지의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고 합니다. 판매자의 휴대폰 번호, 계좌번호 등을 조회해서 과거에 이력이 있다면 바로 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하셔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판매자 중에 판매 지역이 너무 멀거나 혹은 휴대폰 번호가 없거나 카카오톡이나
채팅으로만 혹은 쪽지로만 연락이 되는 사람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개인정보를 1도 남기지 않는 판매자면 만날 필요도 없고 구매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판매를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막 무슨 연예인도 아니고 자꾸 숨어요? 숨지 마시고 떳떳하게 거래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 상식선에서 생각을 해보면 판매자도 직거래가 가장 편한 겁니다. 구매자가 내가 있는 쪽까지 와서 나의 물건을 가지고 가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찜찜하고 뭐가 그렇게 싫을까요? 물건에 문제가 있거나 당신이 문제가 있거나 둘 중 하나겠죠. 그 본인 같은 경우도 택배 포장 그리고 우체국 편의점 가서 물건을 붙이고 송장까지 보내줘야 되거든요. 이건 정말 믿지 않으면 서로 힘든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직거래가 가장 서로에게 편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증샷을 요청해서 받으면 좋습니다. 뭐 이런 각도 저런 각도에서 뭐 이런 식으로 찍어주세요. 그런데 요청했는데 인증샷이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집에 물건이 있어서요 좀 이따 보내드리겠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사진을 보냈어요. 그럼 다른 각도도 좀 부탁드릴게요. 바로바로 해보십시오. 그런데 그것조차도 오래 걸린다. 그러면 물건이 없고 포토샵으로 하거나 혹은 다른 지인에게 자기 사기꾼의 지인이 같은 물건이 있다면 야 이렇게 좀 찍어서 보내줘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샷이 늦게 온다면 그것조차도 거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시세보다 저렴하다. 거르십시오. 출석수, 게시글 수가 없다. 그러면 피하십시오. 더 치트 조회가 된다. 당연히 아예 거래를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휴대폰 번호가 없고 카톡이나 채팅으로만 대화 유도를 한다. 그것도 피하십시오. 사진 인증이 안 된다. 이것도 피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택배 거래를 유도하면 당연히 피하시는 게 맞습니다. 어떻게 오늘 정리한 내용이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중고나라를 이용하는 건 저렴하게 구매를 하려는 건데요. 사고 싶은데 먼 곳에 있다면 그냥 다른 물건을 찾아보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새 물건과 2만원, 3만원 정도 차이라면 새 물건을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찾으시는 물건의 가격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30만원, 40만원짜리 구매를 하려고 하신다면 2, 3만원의 차이라면 새 것을 사시는 게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할부도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싸고 좋은 물건이 있는 중고나라지만 싸고 나쁜 사람이 있는 곳이기도 하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아재 여러분, 은밀한 취미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시거나 혹은 조금이라도 이거 내가 몰랐는데 그래도 좀 도움이 됐다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